Anche un giocatore che posso dire una piccola storia, scarso che gioca là, Kim. 지난달 AS 로마와 작별한 주제 무리뉴 감독이 뜬금없이 독일어를 배우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첼시와 밀란, 레알 마드리드, 맨유, 토트넘 등 유럽 빅리그 팀을 거친 무리뉴 감독이 성적 부진을 이유로 AS 로마 감독직에서 물러난 지 한 달이 돼가는데요. 야인이 된 무리뉴 감독, 이번에는 독일행을 염두에 둔 걸까요? 머릿속에 한 팀이 떠오릅니다. 과거 우승을 밥 먹듯이 했지만 이번 시즌 참혹한 성적을 기록 중인 바이에른 뮌헨 말이죠. 투엘 감독의 경질설마저 거세게 일고 있기에 독일 매체의 이런 가설이 그럴듯하게 느껴지는데요. 그러나 무리뉴 감독이 현재에 돌아가는 상황만으로 이런 행동을 할 리 없습니다. 독일 현지에서는 뮌헨 팀 내부에서 무리뉴에게 꾸준히 정보를 주는 인물이 있으며 실제로 그가 차기 감독이 되도록 힘을 쓰고 있다는 소문마저 돌고 있는 상황인데요. 무리뉴가 뮌헨 감독직을 맡을 경우 김민재 선수에게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먼저 짚어봐야 할 것은 무리뉴가 김민재 선수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느냐 하는 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의 여지가 없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가 AS 로마에서 감독으로 재직하던 시절 김민재 선수에 대해 따로 언급한 적까지 있기 때문입니다.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Anche un giocatore che posso dire una piccola storia, che è giocatore loro, io ho parlato anche con lui, FaceTime, lo voleva prendere al Tottenham, il Tottenham non mi ha aiutato, il giocatore costava 10 milioni, il Tottenham ha offerto 5, si poteva fare 7-8 per il Tottenham in quel periodo lì, non poteva spendere soldi, adesso sì, però in quel momento lì non poteva spendere soldi. E ho parlato con il ragazzo 2-3 volte FaceTime, il ragazzo voleva tanto venire, però non è venuto. E adesso è quello scarso che gioca là, Kim. 손흥민 선수가 김민재 영입을 적극적으로 추천했다는 일화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무리뉴 감독마저 김민재를 원했다니 새로 알게 된 사실에 입을 벌리게 되는데요. 실제로 무리뉴 감독은 베이징 고안에서 뛰고 있던 김민재와 여러 번 영상 통화를 했으며 김민재만큼은 반드시 영입해야겠다고 결심했다 하죠. 심지어 자신의 안목을 믿어달라며 구단에 여러 차례 어필까지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토트넘이 김민재 영입에 소극적으로 군 탓에 나폴리에 뺏기고 말았는데요. 무리뉴 감독과 김민재의 인연은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2021년 5월 로마의 지휘봉을 잡은 무리뉴는 세리에 리그에서 김민재와 다시 만나게 됩니다. 상대팀으로 말이죠. 특히 지난 시즌 견고한 플레이를 보여준 나폴리의 수비진 중 부동의 1순위 센터백으로 활약했던 김민재를 보며 무리뉴 감독이 얼마나 아쉬워했을지 눈에 그려지는데요. 만약 그가 뮌헨의 감독직을 맡게 된다면 김민재와의 운명의 엇갈림도 끝이 나는 셈입니다. 좋은 쪽으로 말이죠. 한편 무리뉴 감독과 한국 선수들의 인연도 특별합니다. 손흥민과 케인을 주축으로 토트넘을 이끌었던 그는 손흥민 선수를 직접 지도하며 아낌없는 애정을 드러낸 것으로 유명하죠. 심지어 세상은 아직 손흥민 같은 선수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다며 겸손하고 이타적인 손흥민의 태도와 실력이 언젠가 빛을 발할 것이라는 예언마저 한 적이 있었는데요. 토트넘 감독직에서 물러난 후에도 그는 손흥민에 대해 여러 차례 언급했었습니다. 현재 유럽 축구는 개인적인 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손흥민의 플레이는 다르다. 팀을 최우선으로 하고 팀을 위해 뛴다. 그런 정신력은 유럽 어느 리그에서도 본 적이 없다. 우리는 손흥민 같은 선수가 필요하다라며 자신이 지도한 선수 중 최고라는 표현을 서슴없이 했었죠. 세상이 손흥민의 진가를 알아보기 전 누구보다 빨리 알아챘던 무리뉴 감독. 그라면 김민재 선수 역시 한층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울 거라는 예상을 할 수 있는데요.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무리뉴 감독과 에릭 다이어의 인연입니다. 두 사람의 히스토리는 2018년경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무리뉴는 맨유에서 프랑스 출신인 폴 포그바,
앙토니 마샬 선수와 적잖은 마찰이 있었고 팀에서 방출하려 애를 썼었죠. 그런 기억 때문인지 무리뉴 감독은 토트넘으로 이동하자마자 칼을 빼들었습니다. 당시 시소코, 요리스 등 라커룸 실세가 프랑스 출신 선수들로 이뤄졌었기 때문인데요. 케인과 다이어, 스킵에게 힘을 실어주며 라커룸을 재편해버립니다. 프랑스 라인에서는 요리스만 남겨두고 말이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다이어가 허술한 수비로 발이 세모냐, 자동문 수비, 목격자형 수비 같은 온갖 비난을 받기 시작하던 당시 기자회견장에서 대놓고 다이어 편을 들기도 했는데요. 토트넘 팬이라면 기억하실 겁니다. 다이어가 경기 도중에 급하게 화장실을 갔던 그 사건 말이죠. 카라바오컵 16강전 첼시와 맞붙은 토트넘은 그야말로 죽기 살기로 싸우던 중이었습니다. 첼시가 먼저 득점했고 후반에서야 동점골로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다이어가 갑자기 화장실을 가겠다며 사라졌고 무리뉴 감독까지 그를 찾아 나서는 웃지 못할 해프닝이 벌어집니다. 이 상황에 대해 기자들이 묻자 다이어에게 일어난 일은 평범한 일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그를 특별한 방법으로 칭찬해야 한다. 그런 상황에서도 끝까지 경기를 소화한 다이어는 정말 좋은 본보기였다라고 답하기까지 했는데요. AS 로마로 이동한 후에는 벤치 신세인 다이어가 복이 딱 했는지 계속 신경을 쓰는 기색이었고 1월 겨울 이적 시장에서 다이어를 데려올 수도 있다는 소문마저 돌았었죠. 이런저런 뒷이야기를 고려해볼 때 무리뉴 감독은 다이어가 라커룸 실세로 등극하도록 만든 인물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는데요. 그 때문인지 독일 현지 매체들은 무직 상태가 된 무리뉴에게 손을 뻗은 인물이 다이어일 거라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무리뉴 감독이 독일어 공부를 시작한 것도 다이어가 귀뜸해준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다이어 또한 하루라도 빨리 투엘 감독이 경질되고 무리뉴가 감독이 되길 바라는 상황이기에 적극적일 수밖에 없을 텐데요.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에서 케인과 다이어라는 라커룸 실세를 이겨내고 자신의 자리를 찾았듯이 김민재 선수 역시 누가 감독이 되든 어떤 선수가 오든 자신의 실력을 발휘할 것입니다. 그러나 달갑지 않은 상황인 것만은 분명하죠. 더군다나 무리뉴 감독이 케인과 다이어에게 힘을 실어준다면 토트넘의 악몽이 재현되는 상황을 피할 수 없을 듯한데요. 김민재와 다이어가 처음으로 합을 맞춘 레버쿠젠전에서도 김민재에게 지시를 내리는 다이어의 어처구니 없는 모습이 여러 번 목격됐었죠. 심지어 몇몇 독일 언론에서는 여론몰이를 시작한 건지 김민재 선수보다 다이어에게 더 높은 평점을 주기까지 했습니다. 독일 매체는 1점에서 6점까지 평점을 매기는데 좋은 활약을 펼친 선수에게 반대로 낮은 평점을 주고 있죠. 레버쿠젠전에서 키커의 평점을 살펴보면 황당하다는 생각부터 듭니다. 17번의 턴오버를 기록한 다이어가 김민재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거든요. 이처럼 김민재와 손흥민 선수 모두 자신보다는 팀을 위해 뛰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피해를 볼 게 역력한데요.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무리뉴가 뮌헨의 감독이 될 경우 김민재 선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댓글로 적어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오늘도 함께 해주신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